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요새 이제 지방간이 워낙 환자들이 확실히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간 때문에 상담을 이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간이 있으면 간경화로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지방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요건 자료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미 2002년도, 그러니까 거진 우리 20년 넘었죠. 20년 전에 건강검진한 사람 1000명을 저희가 그 복부 초음파로 검사를 했더니 48.6%, 그러니까 반수가 초음파에서는 이미 지방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진료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수까지 돼?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몰라서 그렇지 지방간이 꽤 많이 생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방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까 제가 48.6%는 이제 초음파로 정의를 한 건데요. 뭐 혈액검사로도 정의할 수 있고 MRI도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진단 방법을 적용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21에서 44% 정도의 유병률이 지방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메타 분석이라고 여러 개 논문을 한꺼번에 이제 분석을 하면은 그런 메타 분석에서는 국내 유병률이 32.9%, 즉 3명 중에 1명은 지방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면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까지 흔한 질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흔한 질환인데 아직까지 의사들 내부에서도 좀 지방간에 대해서 좀 경한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지방간이 뭐 병인가? 나도 있어요. 그냥 약도 없고 그냥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도 되게 가볍게 뭐 다 있는데 별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한간학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 그 지방간 관련한 팩트시트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거기서 우리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연령이랑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지방간 유병률이 좀 다릅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니까 지방간 때문에 진료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료까지 봤다는 거는 실은 진료는 안 봤는데 지방간 가진 사람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지방간이 있어도 한 반 넘게는 진료를 안 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수록 지방간이 더 많아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기점으로 지방간의 유병률이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즉 50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남성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50세 전까지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간의 유병률이 적은데 50세 넘어가면 여자도 남자만큼 지방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 문제는 이게 옆에 이제 연한 색이 2012년이고요. 오른쪽에 진한 색이 2022년인데 10년 만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 50세를 한번 볼게요. 2012년에는 14.8%가 지방간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거의 20% 정도가 이제 지방간이 있게 되고, 아마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환자분들이 이제 간경화가 지방간에서 얼마나 많이 진행하나 보면요. 요 그래프는 이제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건데요. 남자랑 여성 각각 보면 당연히 젊은 나이에서는 이 지방간이 있다 그래서 간경화로 가는 비율이 적은데, 나이가 드실수록 간경화에서 지방간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남자 50에서 59세를 보면요. 뭐 1.31% 이런 식으로 좀 높아져 가고 있고, 1.3%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모수가 워낙 큰 거예요. 국민의 3분의 1이 지방간이 있는데 그 3분의 1의 1%만 간경화로 가도 꽤 많은 환자가 간경화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서구,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그 질병 현황을 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2019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메디케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방간이 간경화로 얼마나 진행하나 발표되었었고, 저희 엘리멘터리 파마콜로지 세라피틱스라고 되게 좋은 저널에 이거는 이제 실렸던 겁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방간을 처음 이제 진단을 받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8년 기점으로 했을 때 지방간이 간경화로 가는 비율이 39%,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한 번 지방간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화로 많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9%는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방간이 있을 때 빨리 살을 빼고 관리를 해야지 그걸 그대로 냅두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간 섬유증, 강경화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방간이 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저 비율로 다 동일하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출하게 조금 더 강경화로 많이 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더 위험하냐?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이 네 구는 지방간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강경화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런 대사성 인자, 뭐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그냥 살짝 뚱뚱해서 경증 지방간 정도만 있으면 강경화로 가는 비율은 훨씬 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지방간이 강경화로 가는 비율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환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세계적으로는 사실 지방간이 있으면 뭐 피포라고 그냥 혈액 검사로 뭐 이렇게 해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초음파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위험군은 복부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피 검사만 하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강경화나 간암이 있더라도 혈액검사가 정상인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혈액검사 단독으로는 적어도 간질환에서는 절대 믿을 만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검사, 복부 초음파, 뭐 그게 안 되면 뭐 CT 이런 거를 꼭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요. 지방간은 강경화로 발전은 할 수 있다. 다만 비율은 조금 낮은 것 같고 미국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방간 자체를 만만하게 보지는 말자. 그리고 고위험군, 당뇨, 고지혈증, 콩팥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강경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미리미리 지방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챙기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